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6차에 걸친 모든 이제 그 한국 고전 이제 마무리 마지막 강좌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관해서 듣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로 듣는 거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로 듣는 것은 아무래도 기운을 바로 생동 있게 못 들지만 이 강의장의 한 공간 속에는 진짜 기운 생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아마 지금 여러 고전 학당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섭외 중인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3월 다음 주가 휴강이고 3월 27일 날이 전통놀이 역사 현장 답사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화 될 텐데 그때 이제 아마 고전 학당을 잡아서 아마 이제 공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 답사예요? 경복궁. 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 마지막인데, 이제 저포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 문헌에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전통놀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저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백제의 전통적인 전통놀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전통놀이를 그대로 재연입니다. 재현은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복원하는 거고, 재연은 그것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 전통놀이를 지난해 9월 30일 날 풍납토성에서 재연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백제 유적이 있는 서울, 송파,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익산 이 4개 도시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쪽에 말하듯이 남원 만복사지에 저포 교육관을 세우고 남원시를 저포 전승기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충분히 축적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내년도에 그래서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저나 다른 분들이 다 자기 일도 있고 그러다가 바빠요. 거기다가 또 투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복사에 있는 저포 교육관을 세우는 그 전담팀하고, 전담팀이라고 하는 하여튼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 전통놀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이게 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어서. 그래서 저포에 대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은 백제가 저포놀이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서가 되겠죠. 북주라고 합니다. 북주. 이 북주의 마지막 대신이었던 양견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주를 멸망시키고 수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수나라 바로 이전에 있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성은 온시오, 이름은 달, 이렇게 온달이 바로 이 북주와의 전쟁에서, 북주가 나중에 국제를 무너뜨리거든요. 무너뜨려서 여기를 차지하면서 이 국경을 넓히려고 할 때 고구려와 국경을 마주하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온달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신라가 오니까 온달산성에서 화살에 맞서 죽으니까 관이 움직이질 않아서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쓰다듬었더니 그때 관이 움직였다더라. 이렇게. 근데 또 온달 장군은 또 뭐하고 관계있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놓은 거예요. 바로 공기놀이와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제전이니까 빠져있고 많죠. 그 중에 쭉 내려오자 요게 유투호, 저포.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땡땡땡땡 있겠죠. 그리고 있다. 투호, 저포 등 여러 놀이. 이 잡자는 이렇게 낮춰보는 잡이 아니라 원래는 여럿이란 뜻입니다. 여럿. 그냥 보통 명사 여럿. 그러니까 여러 놀이가 있다. 그러니까 잡지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잡지라는 게. 옛날 책들은 주제가 하나였지만 잡지는 정말 많은 주제가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요게 관심 있는 사람은 요걸 사고, 요거 관심 있는 사람은 요것 때문에 사고. 그래서 잡지라는 것은 막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피, 여러 놀이 등이 있다. 그러니까 백제는 투호, 접호 등 등등등등 여러 놀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특히 숭상한다. 혁기하면 바둑입니다. 바둑을 특히 좋아한다. 이렇게. 아마 이것은 민간 기록보다는 아무래도 지배계급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제의 바둑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정창원에 바둑이 있죠. 바둑판. 그 정도로 백제는 바둑을 좋아했다. 이걸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세요. 같은 건데요. 북조보다는 좀 앞선 시기에 북조가 있어요. 북조는 뭐냐면, 저 북쪽에 있던 탁발선비라는 사람들이 북중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세우다가 이 북이가 분열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나라들이 북주나 북제가 바로 북입니다. 북이. 요거예요. 북이. 이게 북조입니다. 북조. 북위에서 갈라진. 그리고 여기는 남조가 되겠습니다. 남조. 중국 한족이 세운. 그래서, 자, 이 북사에 보면 이러면서 백제 풍속에 투호, 접호, 그다음에 농조는 구슬을 가지고 노는 건데, 이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게 축구 같은 걸 가지고 논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축구는 찬다고 하지. 그죠? 그다음에 구슬은 서커스니까 이건 안 맞아. 일반 사람들이 뭐 서커스를 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구슬과 같이 둥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슬이라는 것은 유리로 만든 구슬이 아니라 유리와 같이 둥글둥글한 걸 가지고 하는 놀이 중에 일반 백성들이나 백제들이 늘 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한다면 백제에 이런 놀이가 있다고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놀이기 때문에 농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건 공기놀이병이 없다. 그러면 아니라는 증명만 하시면 돼. 누가?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아니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기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러면 공기놀이인 거예요. 증명은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면 돼. 근데 농주는 공기놀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농주라고 했을 때는 백제인들이 관찰자가 봤을 때 백제인들이 일상적으로 놀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겠죠. 그 다음에 악삭은 쌍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놀이가 있고, 잡히겠죠. 여러 놀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바둑을 특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둑 좋아하는 것은 세월이 200년, 300년 지나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나라. 이건 좀 뒤죠. 북주 다음으로 등장하니까 수나라. 그러면 여기 보면 투호와 아예 바둑을 앞에 내놨어요. 바둑을. 투호, 바둑, 그 다음에 접호, 쌍육, 그 다음에 농주. 5개가 있잖아.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쭉. 육박 있잖아요. 그러면 육박을 백제가 놀았다는 증거가 있냐고. 아니, 무령왕릉에서 육박경이 나왔는데 뭘.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박경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투호, 바둑, 접호, 쌍육, 그 다음에 공기놀이, 그리고 육박 6개를 백제 전통놀이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재현항사를 추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이 접호를 한번 소개를 해준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주연문 장전산고에는 접호에 대한 변증이 있습니다. 여기 쓰죠. 희고 변증설. 희고, 놀이 도구에 대한 증명, 변증설입니다. 이규경, 이덕무의 손자니까 이덕무가 뭐 청장관 저서를 쓴 대단한 서치였으니까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만든 대표적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처음 번역한 거니까 이게 원문입니다. 접호 쩍쩍쩍쩍쩍해서 여기까지. 이걸 하나씩 단락으로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접호, 속작 접호, 이렇게 뭐 글자는 뭐 서로 달라도 됩니다. 속작, 접호다. 일반적으로 이 접호는 이렇게 쓴다. 자, 쓴다. 근데 틀렸다. 이렇게 쓰면 틀렸다.
원래는 9개의 유사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포를 이렇게 썼는데 뭐 아니래. 뭐 9개의 유사이가 있다. 효자가 있다. 이 우리 저포가 지금 14개 유사이가 있나요? 12개 유사이가 있다. 근데 아무튼 이건 틀렸다. 이 글자는 틀렸다. 맞을 겁니다. 왜 이게 틀렸냐면 실제 저자는 가죽나무 저자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부들포와 가죽나무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틀렸다. 그리고 그 유사이는 9개가 있다. 지금은 12개니까 뭐 조금씩 약간의 시대마다 다른 거니까. 자, 그리고 산호시화라는 책에는 노자에서 기원한다. 저포는 노자에서 기원한다. 뭐 중국인들은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가는 문화민족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자가 저쪽 서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맨날 쌈박질 하니까 서로 형제들이 싸우니까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포를 만들어서 보급했다. 그러면 그 저포가 왜 일리 와?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그 저포가 다시 중국으로 와서 오늘 퍼졌대. 다 우리말로는 다 뻥이죠. 뻥. 아무튼 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놀이들이 변화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 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저포라든지 또는 우리 윷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이 놀았던 여러 종류의 놀이에 공통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호시화라는 책에는 노자로부터 지었다. 지금은 그것을 일컬어서 호로다. 호로. 그게 뭐냐면 노났다. 그러니까 야 우리 노났다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포인데 저포의 최고 수준이 노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런 거잖아요. 고수듭 치자, 화투를 치자가 안 하잖아요. 고수듭 치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야, 놀았다. 야, 뭐 하냐? 나 지금 놀았다 해. 이렇게. 호로라는 게 노를 부른다 이죠. 저포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노라고 부른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노라고 부른다. 그래서 취순색이 승지, 바탕색이 같은 것을 취하면 그죠? 순색 같은 거, 같은 색을 취하면 그것을 이긴다. 그래서 거기에서 뜻이 생긴 것이다.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생긴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색이 승지, 지의. 그러니까 순색을 취해서 그 놀이에서 이겼다는 거에서 뜻을 담은 것이 노라는 거예요. 이해 금방 됐죠? 저포의 놀이를 노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이나 검은색이나 또는 우리가 그 도가고 그 치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같은 모양이잖아요. 세 개, 두 개가. 그렇게 돼서 얻은 것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이 노기 때문에 순색이 승지 지의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명지 이름을 지었을 따름이다. 그죠? 그 이름을 삼았을 따름이다. 뭐 저포하신 분들은 금방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포가 그래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문헌이나 이거 볼 때는 어렵지만 막상 해놓으면 윷놀이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놀이를 직접 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물지, 이것도 유명한 책이죠. 박물지에는 노자 이포, 노자가 서쪽, 지금의 실크로드 서쪽, 서역에 들어가서 저포를 만들어서 여기 저포는 정확하게 이름을 썼죠. 앞쪽에 이 저자는 틀렸다고 했잖아요. 이 저포. 그래서 저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오잡조. 오잡조는 이것도 여러 이야기들을 모은 잡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포나 쌍욕을 할 때 항상 인용하는 거. 이게 오잡조거든요. 그 오잡조에는 요 지금의 오잡조에 나오는 박이란 놀이는 지금의 저포와 같다. 박이란 놀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오잡조가 있을 때는 아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박하면 지금도 도박하면 다 화투로 인식하죠. 화투. 지금 도박한다 그러면 누가 마작이나 이걸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도박하면 무조건 지금은 화투죠. 아마 그때도 박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저포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포가 그때 엄청 유행했던 듯해요. 그래서 박이라고 하는 것이 저포다. 그죠?
이것이 그 남겨진 놀이법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포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던 때요. 예, 주로 언제냐면 아마 당나라 때 국제적으로 막 번성하니까. 그래서 이때 막 놀이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놀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주연문 장전상고에서는 여러 문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변증을 하는 겁니다. 자, 화도회, 삼재도의와 같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화도회. 화도회는 요라고 저포라고 했네. 그래서 저포는 옛날 것과 지금 것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의 저포놀이와 지금의 저포놀이가 다르다. 근데 여기는 사실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쪽에서 왔대요. 남쪽. 남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나 마카오나 홍콩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쭉. 왜냐면 삼재전의 화도회가 다 청나라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청나라 때 되면 이제 막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두꺼운 종이를 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드. 근데 또 보세요. 두꺼운 송인데 바깥에는 검은색. 그리고 안쪽은 하얀색. 그리고 이 안쪽 하얀색에 그림이 있어요. 카드 비슷하죠? 느낌이. 카드인데 다음이 보세요. 청색, 적색, 원형, 반원형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푸른색, 이렇게 푸른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동그란 거,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제가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바퀴와 관련된, 그냥 도박형, 우리가 말하는 보드게임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마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마작은 남쪽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색, 붉은색, 원형, 반원 4가지 종류가 있대요. 4가지 품목이 있대. 그죠? 그리고 이 4가지가 각각 12개래요. 그럼 48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화투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보통 48이나 52개를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놀이가 다. 카드가 52개고, 그죠? 요게 48개니까, 가 있다. 모두 합해서 48매다. 하여튼, 이것을 아마 저포라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들어와서 한때 확 유행했던 것 같아. 확. 그러니까, 아까 박이 저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또 이게, 화투처럼 저포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절을 모르니까 그다음 이 유행이 10년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유행이 쭉 갈 수도 있고. 예? 하트 같은데요? 하트 같아요? 예, 그렇죠. 느낌에. 예. 청색, 우리 청단, 홍단 같은 거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예. 그리고 광은 동그랗고. 4개씩 해서 12개. 예. 그리고 남만이라면 일본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하면 이제 그때 여기서도 이 시대에 화투가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청나라 초기 중기에 저쪽 남쪽의 묘족과 일본인들이 막 그 임진왜란 전후해서 3만 명이 가서 거기 주둔해 가지고 전쟁했거든. 그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동방불패가 바로 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본 화투가 남쪽에 쭉 퍼졌다가 점점 올라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추리를 한번 해보죠. 예, 우리 선생님 추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한쌤 추리가. 화투일 가능성이 뭐냐면 48개 중에 화투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 제가 보기에. 하여튼,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국의 문헌인 훈몽자위. 훈몽자위의, 윷놀이 사자. 윷놀이에 대한 주석에는 저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어떤 놀이를 저포라고 했죠. 그리고 저포가 도박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48개가 오니까 이걸 저포라고 했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윷놀이를 저포라고 했다는 거죠. 왜? 윷놀이라는 걸 이렇게 표기할 단어가 없었으니까. 조선 초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포라고 했다. 이지봉의 이수강, 지봉, 이수강. 이수방에는 이걸 탄희라고 했다. 탄희. 이게 탁
치는 거거든. 근데 저포를 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탄이라고 했대. 예? 탄이라고 했다. 탄은 곧 저포다. 그러니까 저포가 지금 단계별로 48장의 저포였다가 지금 탄이라고 하는 놀이도 저포였다. 그러니까 저포가 어떻게 보면 도박의 보통 명사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변증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 자, 여기 진나라, 요게 265년부터 420년까지 서진, 동진 두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죠? 있었으니까 이때 도간이라는 사람은 정말 관리직에 충실했다. 사직근 관리직에 충실했다. 그래서 여러 참모들, 참모들, 여러 참모들과 또는 담희 패사자, 그러니까 놀이를 잔뜩 입 벌리던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패사, 그냥 관청 일은 하지 않으면서 놀이만 떠벌리는 자들에게 명했다 이거죠. 그 술그릇과 저포의 놀이도구를 전부 거두어서 전부 모두 강에다가 버렸다. 얼마나 충직합니까? 우리말하면 포청천이죠. 개작들을 대령하라 하듯이 그냥 관리들이 있던 그냥 술그릇하고, 옛날에 저포가 이렇게 술 마시는 놀이 중에 하나였으니까 엄청나게 노는 거에 맨날 술 처먹고, 핑계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대요. 이 놀이는 목은 만들다, 가축처럼 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돼지 노예 새끼를 기르는 놀이이다. 예, 저노. 그러니까 이 놀이는 돼지 새끼, 일은 안 하고 밥만 처먹고 술만 처먹는 돼지 노예 같은 것을 기르는 놀이다. 이런 뜻입니다. 돼지 노예가 되는 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다 강에다가 버렸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사회가 너무 척박해져요.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면 이게 또 사람 살기가 또 힘든 거죠. 생각했다. 저포의 유래는 역시 이구야 오래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저포에 대한 인식이 도박의 일반 명사로 쓰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제 관리들이, 청렴한 관리들은 이 저포와 같은 도박이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관리가 되는 아주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4강이 됐습니다. 오늘이 24강으로 해서 한국 고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